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학년도 전형 결과를 통계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전체 지원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어서 각 전형별로 주요 전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정원 내 경쟁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를 했죠. 14.6대 1에서 12.6대 1로 약간 감소를 했는데 가장 큰 감소의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이 48대 1에서 38.9대 1, 한 10대 1포인트 정도 더 감소를 했고요. 나머지 전형도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한 전형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교과 전형이 약간 증가를 했고요. 활동 수용은 전년보다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11.6대 1에서 9.6대 1 정도고요. 기회균형 1과 기회균형 2는 뭐 소폭의 변화 정도이고 국제형도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국제인재와 체육인재가 있는데 둘 다 전형원 대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크게 감소한 것 이외에 다른 전형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원 외입니다. 저희가 정원 외는 시스템 반도체, 한마음, 농어촌 이게 세 가지 전형을 작년에 수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작년에는 그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첨단 융복합이라고 이제 운영을 했죠. 전년 대비 비교적 크게 지원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올해 좀 달라지는 게 저희가 그 작년에 첨단 융복합 전형이라고 유지했던 전형들을 올해는 폐지하고 앞에 말씀드린 추천형이라든지 활동 수용으로 이제 분리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음 전형과 농어촌 전형 작년에 수시에서 모집을 했고 전적률은 약간 감소하거나 증가했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저희가 그 정원의 전형을 모두 정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등록률 데이터입니다. 전형별 등록률 얼마나 마지막까지 학생들이 등록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보시면 그 수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약간 등록률이 올라갔습니다. 91.8%에서 93%로. 근데 뭐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2%포인트 정도 상승했고요. 활동 수용도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회균형 1이 이제 그 10%포인트 정도 대폭 상승을 했고요. 국제형 같은 경우 보시면 역시 2%포인트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논술 전형은 전체 그 충원율이 그 전년도 22학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국제 전형의 국제인재 같은 경우 큰 변화가 없이 나타났습니다. 정원 외 같은 경우 뭐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정원외로 따로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가 정시를 40% 이상 해야 되는 대학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집 비율이 계획상으로 43.6%였습니다. 근데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을 고려를 하면 계획보다는 조금 늘어나죠. 작년 같은 경우에 수시 2월 인원이 135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명 정도 감소한 수치이지만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시를 통해서 보통 이제 40% 내외를 계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45%를 넘는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 대한 최종 모집 인원은 저희가 수시가 끝나고 나면은 별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률 자료입니다. 보통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이제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 지원 경쟁률은 작년에 그 전년도 22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하락을 했고요. 체능 계열은 상승을 했고 예능 계열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국제 계열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죠. 정원 외로 모집하는 전형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정원의 모집 전형을 수시에서는 모집하지 않고 대부분 특수교육을 제외한 모든 전형들은 정시에서만 모집합니다. 그래서 정원의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이 데이터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 한마음이죠.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전형인데 한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농어촌 학생들 3대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2.67대1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수시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따라서 정시 데이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도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수능 위주의 전형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구분상으로 정원외일 뿐이지 일반 전형과 크게 그 전체적인 특징에서는 다르지 않다. 5.7대1로 전년보다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전형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천형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학교에 추천을 받은 학생입니다. 올해부터는 학교별로 10명 추천하도록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그 분류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조금 여러 개의 계열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에 인문은 문과대, 신과대, 교과대를 이야기하고요. 사회라고 하면은 상경대, 경영대, 사회과학대학을 말합니다. 자연이라는 계열을 앞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이과대학과 생명시스템대학이고요. 공학은 공과대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입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인공지능융합대학을 그 신설을 해서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죠. 의치학은 별도로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 약학대학 이 세 개의 대학을 이제 의치학 계열로 구분을 할 거고요. 생과대와 간호대는 통합입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통상 우리가 인문, 자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과대와 간호대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의 계열 구분 없이 모집하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수시에서는 모두 통합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계열이라는 이름을 쓰게 될 거고 언더우드 국제대학, 글로벌 인재대학은 국제계열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형의 경쟁률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천형 같은 경우 작년 경쟁률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5.8대 1인데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배수를 면접을 보내기 때문에 실상 5.8대 1이라고 해도 지원자의 많은 학생들이 면접에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문이 비교적 크게 증가를 했고 사회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4.2대 1이기 때문에 많은 과에서 미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은 7.7대 1까지 올라갔고 공학이 5.8대 1, 의치학은 비교적 높은 편이죠. 7.7대 1, 통합이 6.5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단과대학별 충원율입니다. 충원율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최초 합격을 시키게 되는데 이 학생이 모두 다 등록을 해서 연대 학생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6회 제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합격하는 경우 한 군데만 등록을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합격하는 학생들 중에도 일부는 다른 대학으로 가면서 생기는 결혼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결혼을 충원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충원율이 50%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과에서 10명을 모집했는데 그 중에 5명은 나가서 추가로 합격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과대학별로 제시를 해놨으니까 각 대학에게
충원율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는 73%, 작년도에는 62%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대략 6명 내지 7명 정도는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 합격자에 누락이 됐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끝까지 기다려 보면 그 순서가 돌아오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높게 많이 나간 과는 이제 인공지능이죠. 107.7%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뽑았는데 10명이 더 나가는 형태로 합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낮은 데가 이제 간호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추천형의 그 지원 현황입니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뭐 한눈에도 보이시겠지만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전부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이기 때문에 이 전형은 지원자도 대부분 일반고고요. 최초 합격자도 일반고고 등록자도 일반고고 뭐 이탈하는 학생들까지 다 포함을 해도 뭐 99% 일반고 학생들로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보시면은 지원자 비중에서 놓고 봐도 지금 일반고를 제외한 다른 고등학교 유형에서의 지원은 전년 대비 많이 감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격자 지원자들의 그 평균적인 교과 성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추천형이고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는 평균 교과 성적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보면 지원자 평균이 1.61, 합격자 평균이 1.4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각 계열별 성적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전에 보여드린 거는 단순 평균이고 여기서는 그 전체 지원자의 점수 분포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스 플롯이라는 거는 이제 통계에서 어떤 집단의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좀 많이 활용하는 그 그래픽 기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가운데가 박스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꼬리가 이렇게 이제 선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이 박스 플롯을 보는 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어떤 집단의 성적 패턴을 나타낼 때 박스 플롯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박스 플롯은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집단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집단은 동일한 비율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100명이 있다 하면 요 하나하나의 구간에 25명씩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어떤 한 구간의 길이가 짧으면 굉장히 집중돼서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 길이가 길면 그만큼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 그림과 합격자 그림이 조금 차이가 있죠. 특히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보다 합격자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범위 안에? 1등급 범위 안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계열은 거의 지원자의 대부분이 1등급 이내에서 분포를 하고 있고 특히 전체 그 합격자의 75%는 1등급 초반대 점수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치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확률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이상치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위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 이 그림을 보면 대략 어떤 모습의 지원자들이 그리고 합격자들이 발생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합격과 총합격을 같이 제시를 했는데 사실 지원할 때 조금 더 참고할 만한 데이터는 총합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총합격이라는 것은 합격해서 등록한 학생과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학생을 합한 거를 우리가 총합격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대로부터 한번 합격을 받은 학생들의 점수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문계열, 사회계열, 통합계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큰 차별성은 보이지 않고 다만 인문계열에서 보면 2등급대 학생들도 일부 합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치학계열의 점수 분포입니다. 앞에 인문계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1등급대 가까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특히 의치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등급대 극초반에 이렇게 합격자 그리고 지원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연과 공학은 의치학보다는 조금 더 분포가 넓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로 활동 후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추천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쟁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쟁률이 작년에는 2023학년도에는 평균적으로 9.6대 1로 그 전년도보다 22학년도보다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치학 모두 이렇게 보시면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좀 감소를 했죠. 그래도 경쟁률이 거의 10대 1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2.5배수를 면접을 보냈는데 올해는 3배수를 면접을 보내기 때문에 면접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원율입니다. 활동 후 수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90% 가까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2학년도에는 86.2%, 작년에는 89.5%였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는 10명을 뽑으면 실제 합격은 1등에서 10등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8등, 19등 뭐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합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완전히 불합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과대학별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단과대학의 충원율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높은 데가 경영대, 그 다음에 사과대가 100%가 넘죠. 그 다음에 이과대, 공과대, 생명대가 이제 이렇게 100%가 넘죠. 그래서 보통 10명 뽑으면 10명 이상이 나가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120%가 넘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 후 수용의 지원자의 고등학교 유형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정성평가를 도입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추천형과는 다르게 학교 유형의 분포가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자의 구조를 보면 대략 55% 정도가 일반고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10% 정도가 광역자사고, 8% 내외가 전국 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국제고가 한 13%, 14%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각각 5%. 그래서 이제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합하면 대략 1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초 합격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외고나 과학고 영재학교가 지원자 대비 조금 더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적게 합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최저 합격이 아니고 총합격, 특히 등록이죠. 등록 데이터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일반고의 등록률이 전체 합격자의 60%를 넘습니다. 앞에 지원자가 56% 정도 됐는데 등록자 비중은 오히려 60% 이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훨씬 더 지원자 대비 비교해 봐도 높은 등록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사고나 또는 특목고라고 이야기하는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지원자 대비 해서 놓고 보면 소폭 감소하거나 지원자 대비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뭐 충분히 지원자 대비 합격 가능성, 특히 등록자만을 놓고 보면 합격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합격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실제 등록 과정에서는 많이 이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졸업 유형별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앞에 추천형의 경우에는 현재 재학생만 지원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졸업 유형을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활동 후 수형은 졸업 연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재학생과 재수생, 그다음에 3수 이상 세 가지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지원자의 75% 정도가 이제 현재 고3 학생들, 재학생들이고 합격자를 놓고 봐도 대략 90%, 등록자 기준으로도 80% 정도는 재학생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졸업생과 재학생의 어떤 그 합격 가능성, 등록 가능성을 놓고 보면 재학생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합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과 평균 등급 현황입니다. 전체 2등급 내외 정도가 이제 한 2.5등급 정도가 지원해서 2등급 내외 정도가 그 합격을 하는데,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추천형과 좀 다르게 보셔야 하는 점은 고등학교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이죠. 아시는 것처럼 같은 전교 1등에서 10등이 등급을 받아도 일반고 학생들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 후 수영에 지원하는 학생은 나름 학교에서 대략 상위권 학생들이죠. 근데 성적은 상위권이지만 학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대략 1등급 때 초중반, 여기는 일반고, 그다음에 2등급 때 그 초중반, 이런 영역은 자사고이거나 특목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또 역시 박스 플러스로 전체 그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추천형보다는 전체적인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렇게 이제 성적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게 나타나는 이유는 학교 유형이 추천형처럼 일반고에 집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최초 합격과 총합격의 성적 분포를 인문계열, 사회계열, 통합계열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관심이 되는 영역 계열의 성적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공계열이죠. 그래서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치학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의치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에서 봤던 추천형보다는 약간 넓은 점수 분포를 보이지만 여전히 1등급 대 위주로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수능 최저 충족률을 단과대학별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는 면접에 참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접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어느 정도나 이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그 수능 충족률은 82%, 그 전년도에 79%였는데 소폭 증가를 했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경대나 경영대는 면접 참여자의 90% 가까이가 이제 수능 최저를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적은 데는 대략 60% 정도 만족하는 데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인문사회계통과 자연과 의치학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신 후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계열입니다. 국제계열은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대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두 가지 트랙으로 선발을 합니다. 하나는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고요. 다른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국제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전형의 기본적인 차이는 모집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UD라고 얘기하는 언더우드 학부는 특기자 전형으로만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스와 ISE죠. 여기는 국제형으로만 모집합니다. 이 자료는 해외고 관련된 자료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국내고 학생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도 UD, 언더우드 하프죠. 그 다음에 아시아 전공과 융합인문사회를 우리가 하스라고 이제 통칭을 합니다. 하스, 그 다음에 이제 ISE.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를 했는데 특히 작년도에 ISE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UD는 큰 차이 없었고요. 뭐 하스도 약간 증가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ISE는 7.8대 1에서 11대 1로 굉장히 많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원율입니다. 충원율은 보시는 것처럼 그 UD와 하스 ISE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UD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가 충원율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5명은 추가 합격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스가 25%, ISE가 11.8%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지원자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국제 계열의 지원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지원자의 50% 정도는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고요.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략 이제 30% 내외, 35%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대략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하죠. 합격, 등록, 총합격의 비율을 봐도 보시는 것처럼 지원 비율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 대비 합격 구조는 지원한 만큼 합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우리가 지원을 해도 합격할 수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 대비 합격에 관련된 데이터를 봐도 일반고 학생들이 특별히 불리한 그런 전형은 아닙니다. 다만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교육에 좀 노출된 빈도가 많은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졸업 유형별 현황을 봐도 이제 아까 활동 우수형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현재 고3 학생들이고 재학생이나 삼수생 비율은 그렇게 전체 합격자나 또는 지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재학생들로 이제 경쟁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 성적은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여드렸던 추천형이나 활동 우수형보다는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자의 평균이 대략 한 2.5 등급.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UD 같은 경우가 2.5, 2.7, 그러니까 2.5 내외 역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 지원자는 한 3등급 내외의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은 2.5등급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보시면 ISE의 합격자 평균이 지금 앞에 있는 UD나 하스보다는 조금 좋죠. 내신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이 이유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ISE에는 지원자의 많은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아무래도 이공계열의 공부를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높고 자연계열의 특목고인 과학고나 또는 영재학교 학생들은 ISE에 지원하는 경향이 아주 낮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ISE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하스나 또는 UD보다는 좀 좋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박스 플러스로 나타나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데이터를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UD, 하스, ISE 각각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형의 경우에는 수능 체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기자 전형은 수능 체제는 없고요. 그래서 국제형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년 연속 국제형의 수능 최저 만족률이 70%의 간신히 작년에는 70%였고요. 그전 연도에는 63% 정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꼭 그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를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수능 최저 비율이 낮은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영어 1등급입니다. 영어 1등급을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거는 만족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제형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조금 그런 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 학전공이 62%, 하스가 74%, ISE가 67% 정도의 만족률을 보였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뭐 앞에서 이미 전체 현황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률이 앞에 얘기했던 전형들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는 대략 높아야 10대 1, 뭐 15대 1 이랬었는데 여기는 경쟁률이 40대 1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특히 인문이나 사회 계열의 경쟁률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문이 60대 1, 자연이 사회가 68대 1입니다. 이과 계열이라고 소위 말하는 자연이나 공학이나 치의학, 치의학은 뭐 상당히 높죠. 그래서 자연이나 공학은 25대 1 수준의 그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치의학은 굉장히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 의과대학은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의 충원율은 보시는 그래프와 같은데요. 뭐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인문사회 계열은 그렇게 충원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주로 이공계열을 위주로 충원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지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지원자의 가장 큰 비중은 역시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지원자의 60% 정도가 일반고고 광역자사고 학생들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지원합니다. 14%, 전국 단위가 한 3%, 외고 국제고가 뭐 7, 8% 정도, 과학고가 8%, 과학고 영재학고를 합하면 한 10% 내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합격자의 많은 부분은 파란색과 연두색이죠. 초록색. 전체적으로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의 합격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은 이탈도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일반고 학생들이 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졸업 유형별 현황을 조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략 재학생과 재수생, 그 다음에 3수 이상 학생의 비율이 3분의 1씩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지원 비중을 갖는데 보시는 것처럼 합격자에서는 재학생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지원자 대비 합격 가능성이 좀 높게 나타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점수 현황인데요. 이거는 뭐 매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대략 지원자 점수와 그다음에 최초 합격, 그다음에 총 합격자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과 단위로 좀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관심 있는 계열에 어느 정도 점수 받을 수 있는지 참고만 하시고요. 박스 플러스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제 소위 말하는 문과죠. 문과는 점수 분포가 30점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아웃라이어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들이 다 합격권에 지금 속하는 애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문이나 사회계열의 경우에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상위 경쟁률 자체가 60대 1, 70대 1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수만 합격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연공학, 치의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약학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빈 점수대가 아웃라이어죠. 상당히 성적이 좋은 애들 위주로 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상당히 다양한 학과들, 모집단위 단위로 보면 다양한 학과들이 뭉쳐 있기 때문에 점수 분포가 상대적으로 조금 넓게 보이는다는 점은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 점수를 보정하는 절차에서 표준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과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낮게 보인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입니다.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은 시스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두 가지 과를 모집하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올해는 그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이 폐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천형이라든지 활동 수형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작년도 결과는 좀 참고하는 수준에서 특히 수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시에 그 화로 정도의 어떤 그 데이터로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 2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데 파란색이 반도체, 붉게 보이는 게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시 정시 모두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디스플레이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충원율 데이터를 보더라도 시스템 반도체죠. 파란색 시스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지원 현황을 좀 살펴보면 시스템 반도체부터 먼저 살펴보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그 지원자의 절반 가까이는 일반고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그 다음에 과학고 영재학교들이 이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등록이나 총합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놓고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도 비슷한 패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고의 비중이 약간 더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높아서 50% 정도 되고요. 최초 합격이나 특히 등록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더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그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인데 최초 합격에서는 그리고 총합격에서의 비중은 높지만 등록에서는 이 학생들이 이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2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해서 2등급 근처 2.0 수준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3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해서 2.5등급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 플랫 나와 있으니까 앞에 설명드린 것을 기초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시고요.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그냥 수능 성적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그런 전형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경쟁률은
작년에 그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4.6대 1에서 3.3대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계열에 관계없이 전년 대비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혼 보충 궁금하시죠? 문과에 비해서 이과 결혼 보충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과대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경영대는 보시는 것처럼 90% 가까이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약대와 인공지능 같은 데는 100% 넘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졸업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보면 지원자 같은 경우 아까 논술과 비슷하게 대개 지원자의 3분의 1이 재학생이고 또 3분의 1이 재수생 그리고 나머지가 삼수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학년도와 비교를 해봐도 큰 틀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합격과 등록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최초 합격이나 총합격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대략 지원자 대비 비슷한 형태의 그 모습을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재수생의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원자 대비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이 지원 대비 합격 가능성 자체는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전형을 위주로 연세대학교 2023학년도 선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그 계열 단위로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과 단위의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면 어디가를 활용하시면 과 단위의 정보를 좀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어디가 데이터는 좀 그 활용에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디가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50% 70% 컷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전형에서는 어디가에서 보여주는 어떤 평균 등급 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 데이터로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그 애니메이션이 나올 텐데 좀 확인을 해보세요. 어디가 포털에 가서 어디가.kr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따라서 순서대로 하시면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 결과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